오늘 이제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지수는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으로 잘 끝났고요. 코스피는 0.7% 상승했고 코스닥은 그냥 보합으로 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뭐 조정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주식시장에서 소외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걱정들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지수가 조금 누르건 오르건 옆으로 횡보하건 그때그때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수가 횡보하거나 약간 오를 때는 수익 내기가 좀 편안한 거고 지수가 좀 누르고 그럴 때는 수익 내기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덜 날 뿐이지 수익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선주들도 보면은 윤석열 씨 무슨 엑스파일 이런 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조금 시끄럽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선주도 어느 쪽은 막 지금 음봉 떨어지고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반대편은 또 다른 쪽에서 또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이따가 뭐 대선주 얘기도 좀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지수 얘기는 오늘도 뭐 사실 할 게 없고요. 거칠게 눌림목이 이제 나오는 이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등 나오기 전에 거칠게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와 이제 그거를 공략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반드시 이제 주식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별주, 뭐 테마주들 있죠. 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매집을 종목 선정을 잘해서 매집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력이라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가를 올리고 개인들을 털어내는지 거꾸로 개인들은 어디에서 털리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태까지 이제 고생하셨던 그 것들을 이제 수익으로 잘 거두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바로 눌림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눌림목 기법 강의를 가장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눌림목 강의가 되겠죠, 그죠? 눌림목이 뭐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많이 나오는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예, 라벨라님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은 그 지수가 좀 조정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름에는 뭐 장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세요. 이따가 뭐 대선주 얘기할 때 좀 하려고 지금 그것도 준비를 해놨는데 앞으로 이제 대선주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할까요? 그냥 지금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해서 아까 눌림목 거칠게 나오는 이유 요거를 같이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대선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눌림목이 왜 거칠게 나오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수 얘기보다는 종목 얘기예요. 선거가 내년 3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22년이죠, 그죠? 2022년 3월달에 있고요. 지금은 6월달이죠. 6월 20 오늘 2일이기 때문에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이제 올해 남은 거는 6개월밖에 없죠, 그죠? 올해 남아 있는 6개월이고 선거가 이제 내년에 3월달인데 대선주가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선거 전날까지 갔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2달 전에 끝났어요. 10월 달에. 선거는 12월 달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뭐 제대로 치러지지가 않았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어디까지 갈까요? 그죠? 3월 달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른다는 전제하에서 대선주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중요하진 않죠. 뭐 1월 달일 수도 있고 2월 달, 1, 2월 달에 끝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선거 전에 끝나니까. 그죠? 그럼 1, 2월 달에 끝난다고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올해 남은 시간이 이제 6개월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3월 전까지 1, 2월 달까지 간다고 쳐도 그죠? 2달. 그러니까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갈 것 같아요. 뭐 비싼 생각을 하신다, 동의한다, 이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이럴 것 같지 않나요,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한번 더 해보자고요. 아까 회원분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대충 6개월에서 8개월은 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선 테마주들은 대형주가 가기보다는 이제 중소형주가 가겠죠. 잘 아셔야 되는 게 대선주는요, 대형주가 못 가요. 왜냐면 무거우니까요. 이걸 어떻게 올려요? 테마주는 언제 가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안 갈 때. 그때 테마주가 가죠. 대형주는 무거워서 잘 안 갑니다. 대선주 중에서 대선주 중에서 대형주가 급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형주 말고 이제 중형주가 있겠죠. 네, 중형주는요, 이것도 사실 잘 안 가요. 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잘 안 갑니다. 네. 그 이제 뭐가 가겠어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좀 작은 소형주나 이런 것들이 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갈 텐데, 이 최근에 뭐 이제 그 급등 시세 원리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죠? 네. 소형주들이 급등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제 이렇게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대장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대장주는 솔직히 아무리 못 나도 3배에서 보통 5배까지는 급등을 해요. 맞죠? 3배에서 5배까지 급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네. 보통 여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올라가는데, 왜냐면 3배 5배 가는데 숨 하나도 안 쉬고 쭉 올라가면은 솔직히 뭐 3배 5배 가는데 한 2주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2주 상한가 계속 나오면 되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되는데 뭐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올라가다가 조금 쉬고 올라가다가 조금 쉬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한 달 아니면 뭐 2달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었어요. 이게 상승파동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눌림목 나오겠죠? 이 눌림목은 짧을까요? 길까요? 보통 2-3개월,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한두 달, 여기서 조정 3개월, 6개월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선거 끝났겠네요? 맞잖아요. 황당하시죠?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올라가고 조정받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왜 중장기로 하지 말고 자꾸 스윙으로 돌려서 하라고 하는지 이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막연하게 그래, 내가 어젯밤에 인터넷 검색으로 내가 3일 밤낮을 내가 찾아서 뒤져서 찾았는데 이 종목 많이 갈 거야. 5배, 10배 갈 거야. 생각 잘 해보세요. 5배, 10배 가려면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한 2-3번 해야 되거든요. 네. 선거 끝났겠네요. 중장기로 하지 말고 자꾸 대선주를 할 거면 스윙으로 하시라고 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이 생각 안 해보셨죠? 뭐 보통 이제 이 종목 많이 갈 거야 아니면 대선주는 몇 월달까지 갈까 이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급등주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그 올라가고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생각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 시간은 정해져 있죠. 대선주가 장점이 뭐라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선거는 반드시 치러지게 되어 있어요. 네. 선거는 반드시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 호재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죠? 네. 근데 시간이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가겠냐 이거예요. 대충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걸 아셔야죠. 어떻게 가겠어요? 적당히 들어서 돌리다가 떨어지고 누가 가요?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맥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예요? 정책주도 앞으로 정책이 수십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 거는 그것도 10개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10개에서 20개 이상은 될 거예요. 테마 군만, 종목이 아니라.
테마 종류만요. 그럼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순환매를 돌릴 가능성이 커요. 하나가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슥 끝, 그 다음 종목 슥 끝, 이런 식으로. 네. 윤석열 테마주, 최재형씨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거든요. 근데 사람끼리, 대선 후보끼리 순환매가 돌 수도 있고 정책별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 6개월이 다 끝나고 내년도 거의 끝나버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그죠?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죠. 아시아경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띄우려고 띄운 게 아닌데 뭐 띄워졌으니까 보세요. 올라오는데 얼마 걸렸어요? 여기까지? 네, 2달 걸렸어요. 올라오는데 2달 걸렸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게 뭔지 아시고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네. 여기에서 이제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신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재가 정말 그 재료가 강력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재료가 안 나온다면 계속 옆으로 돌 가능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얼마나 돌아요? 기본 솔직히 한 4개월은 돌아요. 아까 뭐 2, 3개월 그랬는데 기본 4개월이에요. 요거보다 좀 짧냐, 요거보다 덜 가면은 짧은 거고, 요거보다 더 가면 한 6개월. 10개월 정도 돌리는 것도 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선거 끝나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에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네. 잘 아시는 토탈소프트가 지금 이재명 테마주로 한 번 급등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한 달. 별로 안 올라왔거든요. 2배 정도밖에. 네, 한 달. 그죠? 그 다음 옆으로 몇 달 돌렸어요? 8, 9, 10, 11, 12, 5개월 돌렸어요. 달수로 6개월이고요. 5, 6개월. 그렇잖아요. 올라오는데 한 달. 옆으로 구덩이 파고 돌리는데 3개월. 한 번 들었다가 돌리는데 또 3개월. 지금 6개월째 조정이에요. 달수로. 올리는 건 한 달, 돌리는 건 5, 6개월. 그렇죠. 지금 원전 관련주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생각 잘 해보세요. 원전 관련주가 저도 분명히 정책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방에서도 했으니까. 그런데 잘못 걸려드시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고쳐 서실 수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단, 정책이 강력한 게 나오면 그냥 다시 뚫고 올라올 수도 있죠. 이 기간은 보통 진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보시면 돼요. 짧으면 2달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재료가 정말 세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거든요. 지금 6월달이에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보초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집에 계신 그 이쁜 공주님들, 아드님들 그 선물 사드려야 되는데 네. 아빠가 미안해,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선물도 못 사줄 수 있어요. 왜요? 고쳐 쓰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에 물리면 그래도 그때마다 배당을 주지만 대선주는 배당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배당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훈훈하게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지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막연하게 선생님 애니능률이 끝났을까요? 토토스포도 죽었나요? 왜 이래요? 이러지만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대선주들이 어떻게 갈지 계속 돌리면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중장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수가 적고 중장기로 하면은 전문가가 편할까요? 회원이 편할까요? 제가 요즘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종목수가 적어요. 한두 개, 두세 개. 그리고 중장기로 해요. 누가 편하겠어요? 전문가가 편해요. 전문가가 살이 막 쪄요. 왜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종목이 적은데요. 물론 이제 그 종목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똑같은 종목을 그렇게 매일같이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중장기는 뭐예요? 몇 달 동안 안 팔겠다는 뜻인데. 전문가가 살이 쪘다는 얘기는 좀 너무 제가 비유를 좀 든 거고, 그만큼 덜 힘들어요. 회원들은요? 안 힘드실 것 같죠? 종목 적게 갖고 있으면. 아니요? 더 힘들어하세요. 왜요? 많이 사면 무거워요.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댕기시기 때문에 출근할 때도 종목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몰빵 해보신 분들 아시죠?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죠? 몰빵하면 천만에요.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요. 왜요?
그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1억이다. 그럼 1억 원어치를 몰빵해가지고 맨날 그냥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출근하는 거예요. 어디 직장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어깨에 짊어지고 출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종목이 뭐 지금 1원이라고 해볼게요. 오늘 최종 관련주 얘기할 거거든요. 1원이라고 해볼게요. 1원이 오늘 마이너스 4% 떨어졌는데 팔 걸 그랬나? 아니야, 더 살까? 밥 먹을 때도 그걸 어깨에 메고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까 오르다 말던데 팔 걸 그랬나? 퇴근할 때도 그죠? 네, 짊어지고 퇴근하시고, 네, 잘 때도 그죠? 네, 그거 짊어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도 양치할 때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몰빵했으니까요.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한두 개만 하면, 너무 적게 하면 회원이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종목을 여러 개 하셔야 돼요. 왜요? 실력이 없어서요? 천만에요. 종목을 여러 개 하려면 그만큼을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패턴이 바뀌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갈지 그걸 다 알아야지 종목을 여러 개에서 돌리죠. 네, 그것도 실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은 종목을 여러 개 하세요. 위험하니까 분산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요즘에 종목을 그렇게 여러 개에서 돌려요. 옛날에는 종목 두세 개만 해도 됐어요. 세력이 두세 개만 해도 뭐 쭉 해서 올렸으니까. 대장주 한 5배, 10배씩 가고. 네. 지금은요, 5배, 10배가 아니라 50%, 100% 올라가다 말아버려요. 물론 이렇게 좀 세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많지 않아요. 10개 중에 한두 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100개 중에 3, 4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97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97개가 낫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선이 지금 잘 생각해보면 6개월에서 길어야 8개월 남았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중장기가 맞는지, 선택과 집중이 맞는지. 이거보다는 종목수를 조금 늘려서 잘 회전을 시키는 것, 즉 순환매를 돌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아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처음에 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조정오는 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손실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소외당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조정이 오잖아요. 사실 조정이 딱 오면은 진짜 오게 된다면 소외감을 안 느껴요. 왜요? 내 것도 떨어지고 내 친구 것도 떨어지고 저 사람 것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거든요. 조정 오면은 다 떨어져요. 솔직히 소외감을 안 느껴요. 그래서 별로 안 힘들어요. 그래,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버티거든요. 근데 종목을 사야 될 때 안 사고, 네, 버텨야 될 때 그걸 팔아서 현금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나중에 상승장에 소외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세요. 소외당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몰빵하시잖아요. 종목 두세 개만 하시죠. 네, 소외당합니다. 왜요? 내가 안 산 종목이 날아갈 때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거를 못 견딘다니까요, 개인들이. 네. 종목을 많이 사야지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종목을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대선주들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네. 아까 이제 거친 눌림목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할까 하다가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죠. 그죠? 왜 그랬냐면,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죠? 그러면 세력들이 종목을 시간이 많으면요, 천천히 눌러요. 아주 그냥 부드럽게 눌러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세요 이러면서 눌러요. 네. 한 3개월 정도 눌러요. 네. 나가세요 이러면서. 네. 우리는 갈 마음도 없고, 네. 이러고 가만히 눌러요. 시간 많으면 그래요. 시간이 없으면 나가라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막 이러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 거친 눌림목이 언제 나오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가 이미 노출됐을 때, 그 다음에 재료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때 이게 심하게 흔들거든요. 크게 두 가지, 더 있긴 한데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토탈소프트처럼 보세요. 시간이 많잖아요. 작년 7월 달이니까 쭉 급등해 놓고, 시간 많으니까 나가세요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하루 이틀 2, 3일도 못 들고 있는데 5, 6개월을 돌려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다 포기하고 이제 딱 나가니까 급등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네. 나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다 안 나가죠? 그럼 한 대 때려요. 나가라고.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 나가라고. 겁준다고. 그러다가 쓱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번 들었다 놓으면서 털든지. 네.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잠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정기죠. 저희 방에서 옛날에 했던 건데, 이게 저희 방에서 2월달에 샀거든요. 야당 정책 관련주로, 대선 정책주로 여기서 샀어요. 많이 갔죠. 여기까지는 못 갔고요. 이 정도에서 팔았어요. 그 수익이 한 7-80% 난다 그래요. 네. 많이 났어요. 2달 만에. 네. 중형주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렸죠. 일반 개별주에 비해서 상한가가 안 나오니까요. 사자마자 계속 수익 났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그때 많으니까, 선거 1년 더 남았으니까 들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요게 3개월이에요. 슬슬 들어서 쭉 가서, 그쵸? 이렇게 왔어요.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치고받고 싸우는데, 오늘은 이거부터 볼게요. 재료가 이미 노출됐을 때, 이거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재료가 나와버렸어요. 개인들이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그랬어요. 전날 시간에서 상한가 간 거예요. 왜요? 윤석열씨 테마주래요. 그래서 그 다음 우선주니까 상한가 가버렸어요. 대한민국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윤석열씨 테마주라고. 그것도 4월 언제예요? 6일날. 근데 하필이면 애니농률 고점이 4월 6일, 4월 7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떨어지니까 애니농률도, 애니농률 같은 이제 독성 있는 웅진 같은 게 떨어지니까 같이 하락을 한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력이 눈치껏 쉬는 거죠. 재료가 이미 노출되니까 어디까지 빼요? 자기가 상한가 나왔던 그 시작점 있죠? 거기 여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게 저희 방 고유 종목이었어요.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그래요.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었는데 추천을 여기서 했었어요. 네. 사놓고 그랬어요. 상한가 나왔을 때 그랬어요. 알고 하셔라. 한번 꺾을 거다. 우선주 대장주들은 차트가 대부분 이렇게 생긴다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이거 다 반납할 수 있으니까 챙기고 싶으면 챙기시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버틸 수 있으면 버티셔라. 왜냐하면 이거를 참으면 그 이상의 대가를 준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걸 했던 얘기예요. 저희 회원들한테. 실제로 가죠. 우선주니까 아주 세게 뽑아버린 거예요. 8만원까지. 네. 여기서 샀어요. 이게 꺾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렸고, 이게 뭐냐면 이게 눌림목인데 굉장히 거친 눌림목이죠. 자기가 상한가 나온 거 다 반납한 거예요. 원위치. 생각해보세요. 30% 수익 났는데 그대로 반납했어요. 들고 있는 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힘드시겠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원래 종목 얘기할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좀 줄여서 할게요. 아까 다른 얘기를 저도 해버리는 바람에. 네. 삼보산업 있죠? 이준석 관련주로 올라온 거. 네. 설명이 다 된다니까요. 재료가 노출됐어요. 이준석 씨 테마주라고. 그러니까 후려쳐버리잖아요. 이렇게. 스윙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고 안 팝니다. 그러나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털립니다. 왜요? 20%까지 급등했다가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웬걸 손실이거든요. 여기는 1,800원까지 갔었는데 여기는 1,300원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누가 기분 좋겠어요? 500원 이상, 500원을 뺐는데. 그렇죠? 얘기하면 나온다니까요. 기분 나쁘게 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쓱 치고 나가죠. 저희가 매수한 게 이게 여기서 했을 거예요. 1,600원대 샀어요. 금방 수익 내고 잘 팔았죠. 40% 수익 낸다 그럴까. 그리고 쭉 올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눌림목입니다. 네. 근데 거칠게 나오죠? 뭐예요? 시간 없으니까요. 시간 없잖아요. 왜요? 당대표 이준석 씨 당대표 당선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던 건데 선거날은 6월 11일이었거든요. 여기는 5월 중순 20일쯤이었단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20일밖에 안 남았고요. 주식시장은 주말이 없기 때문에 주말 빼면 며칠 안 되죠. 캔들이 몇 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올려야 되니까 최대한 거칠게 하는 거예요. 거칠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려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차트만 갖고 이해하시면 답 안 나와요. 이거는 차트, 보조지표, 뭐 매물대 이런 거 분석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잘 하든가 안 하든가 할 때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가르쳐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저녁 방송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죠. 시간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면 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데 얘기 안 하죠. 왜요? 덜 중요하니까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왜 터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뭐 응용을 하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언제 흔든다고요? 재료가 이미 노출됐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흔든단 말이에요. 거친 눌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저기 디지털조선 있죠? 디지털조선 참 오늘 제가 오늘 낮에 이거 종목 분석 영상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디지털조선 물렸다 그런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저희 방에서 지금 추천당한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물렸다 괜찮으세요? 괜찮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있으면 내가 뭐 한마디 해드리려고요. 네, 좋은 얘기. 없으면 넘어가고요. 없으면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네. 디지털조선이 여기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재료가 약간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봉 때려버리잖아요. 처음에 요거 있죠?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때 이거 추천주였거든요? 들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이게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서 보시면 심각한 거였어요. 뭐요? 오늘 저기 여기 문자 번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제가 회원가입할 때 늘 얘기해드리지만 비회원일 때는 저녁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종목을 들고 종목을 추천주를 받은 상태에서 저녁 방송을 들으면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새롭게 들려요. 왜요?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잘 들고 있으라는 얘기구나. 매도세 나올 때까지 팔지 말고 잘 있으라는 얘기구나. 잘 안다고요. 디지털조선이 뭐 했을까요? 13%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진 거죠. 그리고 추가량 나왔어요. 서비스로.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웃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눌림목이잖아요. 눌렀으니까요. 그죠? 눌림목 딴 거 아니에요. 누른 거예요 그냥.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박스권 돌파한 거였거든요. 박스권을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제가 억지로 우기는 거 아니죠. 그죠? 박스권이잖아요. 돌파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세력이죠. 이분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는데 10%는 걸로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 아침에 13% 급등 출발했다는 얘기는 시간 내에서 상승했거나 전날 무슨 재료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0%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끝났구나. 재료가 나왔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런 바보 같은 놈. N육류라고 웅진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디지털조선을 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심하신 경우엔 침도됐습니다. 퇴퇴퇴 그러면서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뭐예요? 박스권 돌파하고 눌리고 있는데 서비스예요. 혹시 비중을 좀 다 못 채우셨으면 비중마저 채우세요 라고 서비스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던지는 거죠. 욕을 하면서 모르니까 욕하시는 거죠. 알면 욕하시겠어요. 그죠? 던져버려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양봉 나와서 쭉 뽑아버리잖아요. 이게 거친 눌림목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세요. 오늘의 이제 핵심 얘기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빨리 가야 돼요. 이제 시간 또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최저임 관련주까지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거친 눌림목이죠. 그죠?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랬는데 요번에 또 나왔잖아요. 아주 무서운 분들이에요. 잘 보세요. 급등했다가 옆으로 또 돌리죠. 박스권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이 양반들이 또 오늘 세력을 이 양반들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양반들이 또 시간에서 상한가 보내놓고 요렇게 거래까지 실어서 요렇게 해놨어요. 성격이 잘 안 바뀌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만들어서 올려보낸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나왔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동훈 그 대변인이 사퇴하는 바람에 급락을 했는데 세력이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다면 당연히 못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디지털 조선 안 궁금하세요? 네. 그리고 아까 참고로 디지털 조선이 윤석열 테마주로 먼저 급등한 건 여기에요. 모르시죠? 이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동훈 씨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윤석열 씨로 급등했고 여기도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했는데 이동훈 씨로 급등한 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지. 그럼 뭐예요? 이동훈 씨가 아니어도 이거는 그 대변인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아니어도 이거 원래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이동훈 씨 때문에 추가 상승한 거죠. 원래 그분 아니어도 윤석열 씨 테마주였다. 이해되시나요?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요런 게 있죠. 요거는 뭐냐면 재료가 이미 노출됐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여기에서 윤석열 테마주라는 게 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돌파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갑자기 나왔을 때 요거는 최재형 씨 관련주 갖고 얘기해 볼까요? 옹진 싱크비? 요거는 윤석열 관련주니까요. 이게 뭐예요? 옹진 싱크비 평생 이제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거래도 없고 올해 2월달까지 그냥 비실 거래도 없지 않습니까? 재료도 없고 빠지고 있어요. 전저점 이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요. 윤석열 씨가 사표를 썼대요. 웅진이 날아가는 거예요. 파평균 씨라고. 웅진이 엄마고 웅진 시크빅이 이제 웅진이 엄마 오리고 웅진 시크빅이 이제 애기 새끼 오린 거죠. 네. 엄마 따라 가는 거예요. 네. 쭉. 근데 이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졸다가 갑자기 깬 거예요. 뭐 하겠어요. 준비해야죠. 준비할 때는 운봉 하나 꽂아놓고 거칠게 그죠? 네. 하나 꽂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3%짜리 하나 꽂아놓고 쭉 눌러놓고 뭐예요? 한 달 동안 돌리죠. 실제로 그 당시 여기서 이거 추천했습니다. 네. 여기쯤일 거예요. 사놓고 지금 마이너스요.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일단 급등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눌러서 준비하고 다시 갑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천에 널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디지털 조선 뭐 삼보산업 이런 거 있죠? 널렸습니다 지금. 대선주 중에서 우선주 있죠? 또 올라오려고 준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힌트는 안 드리려고요. 또 우선주 또 사시면 망가지니까. 저희 방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PI 있죠? 저희가 어제 다 팔았는데 PPI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거예요? 예, 이것도 5월 한 11일부터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3개월 동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놨죠. 없잖아요. 특징이 없지 않습니까? 거래도 없고 특징도 없고. 그럼 뭐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최재형 씨가 갑자기 위력 대선 후보 뭐 그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겠죠. 일단 뽑고 나서 1원이 가니까 1원 후발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들은 거예요. 일단 들었다가 이제 1원이 쉬니까 같이 쉬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앞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세력들이 물량을 좀 거머쥐는 이제 그런 눌림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요. 앞에 준비한 게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오늘 낮에 정현들한테 이거 가르쳐드렸어요. 최재형 씨 관련줘가지고 준비된 것과 준비 안 된 것, 빨리 가는 것과 늦게 가는 것의 차이.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면 대장주하고 후발주자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잖아요. 이 거친 눌림목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재료가 갑자기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베이스죠. 네. 오픈 베이스가 지금 시원하게 급등을 했죠. 근데 잘 보세요. 급등 전을 잘 보라니까요. 뭐 했어요? 1호원이나 PPI 같은 최재형 씨 선발주는 여기서부터 급등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급등했죠. 어떻게 해요? 음봉 때리고 뭐 꽂아놓고 들었다 말고 막 들긴 들었는데 음봉 때리잖아요. 시간의 상한가 갔다가. 요즘에 이 패턴 유행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래 터뜨려서 아닌 척을 했는데 잘못이 뭐예요? 아까 디지털 조선이랑 똑같잖아요. 뭐예요? 네. 아, 못 가는 건가요? 막. 네. 그런데 뭐예요? 네, 박스권 돌파한 거예요. 네.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제 이해가 정확하게 되시나요, 이제? 네. 잘 보니까 박스권 돌파했던 거죠. 속인 거예요. 속이는 세력을 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세력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이게 정확하게 아시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털리는 거예요. 모르시니까요. 실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개인들 따라붙을까봐 손살같이 도망가셨어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시세 분출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오픈 베이스가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최종주 관련주들이 급락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루온도 쭉 보여드릴게요. 이루온 오늘 마이너스 4% 하락했죠. 끝났을까요? 과열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오픈 베이스 끝났을까요? 아니요. 과열된 거는 맞는데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그 인포뱅크 이거는 간 것도 없는데 마이너스 6%. 재밌죠? 어제 사실 간 것도 별로 없어요. 음목 맞더라고요. 그리고 한일단조 어제 급등 조금 했다고 오늘 마이너스 8%짜리 음목 맞았죠. PPI 10%짜리 음목 맞았죠. 그죠? 네. 어제 윤석열 최재형 씨 테마주라고 시간에 7% 급등했던 대성창투 오히려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죠. 반납. 성우테크론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이죠. 최재형 관련주로 오늘 음목 맞았죠. 잘 보시면 뭐예요?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 방 종목도 아니고 재밌는 건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란 얘기죠. 네.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항상 똑같진 않아요.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전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서한 어제 급등했죠? 뭐예요? 제가 보기엔 양음형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귀엽기만 한데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자, 문자반이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종목이 막 보이죠? 그죠? 네. 급등한 것도 없는데 오바에서 누른 게 있어요. 뭔지 아실 거예요. 어제 거하고 오늘 거. 급등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바했어요. 상한가 간 종목도 저렇게 안 떨어졌는데 혼자서 오바한 애들이 있어요. 뭐겠어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그 말 아시죠? 네. 오버액션 하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서한이 정상인 거예요. 서한이 이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 막 오버하면서 끝난 거 있죠. 시가 대비 떨어진 그 비율을 보시면 돼요. 시가 대비 원래 이게 정상 요만큼만 떨어졌으면 오늘 열심히 잘했군. 아니 오리컴 있죠. 이 정도로만 끝났으면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별 오르지도 않은 것들이 떨어지긴 엄청나게 떨어진 거 있죠. 네. 뭐예요? 오버액션 한 겁니다. 오버액션.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저도 그런 거 보면 웃어요. 네. 티를 내라, 티를. 우리 형들 이해 되셨나요? 네. 제가 웃는다니까 보면서, 아이고, 티를 내라, 티를. 없는 척을 해야 되는데 계속 티 내는 거예요. 오버액션이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최재형 씨 관련주도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간 게 있거든요. 시간에서 그때 한 거 보자고. 흥국화재 있죠? 네, 흥국화재 우선주랑 흥국화재 EUP가 상한가 갔어요. 우리가 또 좋아하시겠네요. 최재형 관련주랍니다. 금리 인상 수주도 되는데 최재형 씨 관련주로 붙었습니다. 네. 모르셨죠? 네, 흥국화재 본주도 그렇고 네, 이것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이행일이 이낙연 씨 관련주라고 했는데 이거 내일 확인해 보면 되고 네. 영풍정밀 장중에 19% 급등했는데 시간에서 나머지 이제 끌어올려서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뭐예요? 최재형 씨 후발주자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상승률로 보면은 오픈 베이스 시간에 5% 상승 끝났어요? 아 끝났다니까요.
안 끝난 거 티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쪽이 끝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잘 하셔야 되는 게 시간이 더 없네요. 최저형 관련주가 지금 어떻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다 안 될 것 같고요. 네. A, B, C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아까 쭉 얘기해 드렸었던 이루원, 오픈베이스, 서한, 오리콤, 인포뱅크, 휘닉스, 한일단조, PPI, 그 다음에 성우테크론, 뭐 대성창투, 영풍정밀 이런 거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한세 MK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어제 얘기했었죠. 요거 최재형 씨 관련주라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은요 인맥이 넓어요. 왜냐면 그쪽 그 출신 그분들이 이제 변호사나 이런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기업마다 많이 이제 뭐 임원으로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동문, 동기, 뭐 직속 선후배 이러면은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막 대선주들 아무튼 많이 확장이 됩니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해드렸던 이 종목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면 이래요. 시세 분출을 한 종목, 과열돼서 이제 세력은 나가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 시세 분출이 끝난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 B 그룹은 뭐냐면 후발주자, 영풍정밀이나 한세 MK죠. C 그룹이 있어요.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 B 그룹 잘못 얘기했네요. A는 선발주자, 이 시세 분출이 끝난 거고요. B 그룹은 뭐냐면 아직 시세 분출 안 했는데 오만상 아닌 척하고 있는 거. 즉 거친 눌림목을 주면서 우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최경 테마주 아니라니까요. 맞잖아.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 있어요. 마이너스 막 음봉 막 10%가 맞고 있고. 아까 그 디지털조선 보여드렸잖아요. 최근 거 말고 4월달 그때 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그룹이 뭐냐면 시간에서 급등하면서 그 다음날 폭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요. 그날은 또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최재형씨 테마주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최재형씨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느냐? 왜긴요, 이재명 테마주가 가야 되는데 지금 경선 연기를 하냐 마냐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윤석열 씨는 엑스파일 그런 거 대응 안 한다고 했다가 사태가 커지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반박에 나섰죠. 네. 장성철 씨가 그분은 이제 또 종편 다 돌아다니면서 또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엔 적군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러고 있으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란다. 원래는 이게 내일 해야 되겠네요. 원래는 최재형 씨 관련주까지 조금 올라간 다음에 이 돈이 원래 순서대로 따지면 이재명 씨 테마주로 갔었어야 돼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언제 그 돈이 갈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궁금하세요? 네. 이 돈이 다시 그로 돌아가야 돼요. 사이클을 또 타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주도 가야 되고 윤석열 씨 인맥 쪽으로 정책주도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돈이 언제 갈까요? 네.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안 되잖아요. 9시 정도 되면 이제 맞춰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내일 해 드릴게요. 아무튼 종목들이 지금 아까 쭉 얘기해 드렸죠? 네. 거칠게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종목들이 거칠게 막 흔들고 운봉 때리면 좀 웃어요. 티를 내라 아주 그냥 이러면서 웃습니다. 네. 왠 줄 아세요? 네. 이게 핵심 포인트죠. 네. 많이 맞아봐서 그래요. 아까 디지털조선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맞아봐서 그래요. 이런 거 한두 번 맞아봤겠어요? 이런 거 한두 번 봤겠냐고요. 수천 번도 더 봤어요. 수천 번.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웃는 거예요. 많이 맞아봐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그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면 이런 거 많이 맞아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전문가가 되실 수 있겠지만 네. 재산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한 5분의 1 정도? 네. 네. 재산도 많이 줄어도 있고 머리숱도 많이 줄어 있으실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고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전문가 되고 싶으시면 네, 하세요. 네. 근데 전문가 될 필요 그럴 마음은 전혀 없다. 그냥 편안하게 재테크 수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맞아본 사람이랑 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맞아본 사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워포인트 책 같은 거 인용 안 하고 혼자서 쭉 설명하잖아요. 제 목만 괜찮으면 하루에 1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계속 그 다음날 또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도 많이 맞아봐서. 네.
전문가 하기 싫으시면, 그럴 생각 없으시면 경험 많이 맞아본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고생들 하지 마시고. 이걸 다 읽어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참 저기 회원들 그 계좌 수익률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어제 보여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보여드렸는데 짧아요. 1분이면 되니까. 이게 유튜브 맨 앞에 나온 영상인데 요거는 저희 기존 회원들이 낸 수익이에요. 2월달하고 3월달은요. 2월달하고 3월달에 저희 방에 가입한 신규 회원들 계좌 수익률이 월 20%였어요.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 월 20%였고 여기 지수를 보시면 지수가 코스닥 지수인데 4월 말부터 5월달까지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죠? 5월 여기 그죠?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5월 말 이제 6월달 딱 들어서면서 그랬어요. 고생들 하셨다. 보릿고기를 지나셨다 그랬어요. 보릿고기. 원래 5월달 6월달 되면 그 보리 피지 않습니까? 보리 수확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릿고기를 잘 이겨내셨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정도로 투매가 나오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5월달에 이 투매 많이 나오고 좀 힘드셨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 기존 회원들 수익 내신 게 있어요. 네, 그거 보여드릴게요.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4명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돌멩이님 5월달에 수익 내신 건데 계좌 수익률 보시면 됩니다. 15%. 뭐 1000만원 버신 계좌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계좌 두세 개 이상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계좌 수익률이 15%입니다. 투자 금액은 1억 이상 넘으시고요. 15%. 5월 1일부터 5월 30일. 여기 뭐 1000만 이상 번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5월달에 계좌 수익률이 한 15% 나셨어요. 연 수익이 아니라 월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누르고 굉장히 힘들 때였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파리님. 파리님도 저희 방에서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필명을 제가 이거 파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 플라이라는 뜻의 파리가 아니고 네. 영어 파리입니다. 실제로 이제 파리에서 사셨거든요. 네. 그 영어로 바꿔내야 되겠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익 내신 건데 계좌 수익률 15%. 네. 이분이 매매일지 왜 올리셨냐면 이제 본인이 여기 소액이라고 밝히셨어요. 워낙 소액 투자자다. 그런데 나도 5월달에 이만큼 수익 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들어오셔라. 기존 회원들도 신규 회원들도 힘내셔라. 그래서 올려주신 거예요. 마음이 되게 예쁘시죠? 목소리도 진짜 예쁘세요. 계좌 수익률이 비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루이님 들어오신지 이제 한 3-4개월 되셨죠, 그죠? 네, 적응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루이님도 5월달이죠? 5월달에 11% 수익 나셨고 계좌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망고 바나나님 거 이분도 저희 방 들어오신 지 한 3-4개월 되셨어요. 네. 보시면 어때요? 이분은 30%. 계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 5월달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씩 다 못 읽어드리겠는데 글도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면 자유 게시판에 되어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 돼요. 수익 나죠? 5월달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수익이 났어요. 누가요? 기존 회원들이요. 신규원들도 고생해서 매집하셨죠? 네. 6월달, 7월달에 여러분들이 매매일지를 올리게 되실 거예요. 네. 기존 회원들은 기존에 말 그대로 매집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꾸준하게. 저희 방, 제가 회원들한테 그래요. 저희 방 계좌는 물레방아라고 그래요. 물레방아는 물이 많이 들어오면, 즉 수급이 좋으면 물레방아가 빨리 도는 거고, 수급이 좀 적으면 물레방아가 좀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손절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익은 30에서 50% 이상씩 수익을 냅니다. 여기 망고바나나님 올려주신 거 보면 60%짜리도 있고 막 30% 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짜리 이거는 본인께서 좀 필요해서 좀 자르셨대요.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수익 내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서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레스님, 문자반 회원이신 프레스님도 매물주 올려주셨는데 그거는 계좌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따로 또 단독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지금 대선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대충 예상을 하시고요. 너무 막연한 중장기 또 너무 실속 없는 단기 매매만 하지 마시고
성향이 안 맞으면 스윙으로 바꾸세요. 그게 계좌가 항상 꾸준하게 우리 회원들처럼 수익이 저렇게 많이 납니다. 네. 일부러 한 4개 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보여드렸어요. 네. 자, 아무튼 여기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매매일지란다.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까 약속드린 대로 뭐예요?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이제 이 종목들 어떻게 순환매가 돌지 그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뒤에 또 제 뒤에 방송 허수영님 방송하시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또 뵐게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